정영식 재판관 관련해서 어제 홍장원 그 댓글에도 계속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시청자들의 요청이 있어서 저도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영식 재판관이 홍장원한테 그 메모 그게 체포냐 지원이냐 가지고 계속 별것도 아니야 사실 팩트가. 그러면 체포일 수도 있고 방첩사 사령관이 육사 후배가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니들이 체포하는 건 아니고 체포 지원인데 왜 체포를 앞에 그렇게 쓰고 가로치고 이제 지원이라고 했냐. 지원을 앞에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그렇게 꼬치꼬치 그게 그렇게 궁금한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한 뭐 20분 이상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은? 뭐 판사들이 뭐에 꽂혀가지고 쓸데나 뭐 우리가 봤을 때는 사건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좀 쓸데없는 거를 꼬치꼬치 물어보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이게 다 녹화가 되고 있고 다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어떤 쇼잉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제로 정영식 재판관은 그런 어떤 그게 굉장히 이 사안에 중요하다. 이게 탄핵이냐 탄핵이 아니냐에 중요하다라고 판단해서 그러는 건지. 그러니까 홍장원 전 1차장의 경우에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법적인 부분이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기소가 됐든지 그렇죠. 지금 뭐 재판을 이제 받고 있는 것이든지 그렇죠. 뭐 등등인데 앞으로 재판을 받을 건지. 그렇죠. 이분은 지금 거리낌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제대로 일을 했으니까. 그렇죠. 네. 아무런 죄를 진 게 없습니다. 이분은 예. 그렇기 때문에 거지,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자기가 겪은 사실 그대로를 진술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죠. 여러 가지 객관적인 정황들을 그렇지. 이뤄보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술하는 거에 대해서 윤석열 쪽에서 무슨 뭐 여러 가지 뒷공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난을 쳐가지고 이 진술의 내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은 뒤에서 여러 가지 뭐 우리가 한 배를 탔다, 너에게 형사적으로 유리한 것은 이렇게 가는 것이다 등등을 통해서 뒤에서 조정할 여지가 있을 법도 하겠지만은 어떤 경우의 수에 있어서는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잖아요. 홍장원의 경우에. 그러니까 윤석열 측의 전략은 그러면 홍장원이라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그럼 깎는 거다. 이게 지금 전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장원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무슨 뭐 비리가 있었다. 그리고 어제도 이제 그쪽 변호사가 지금 팀 윤석열의 요 증인신문 국면에서는 팀 윤석열의 구성이 또 지금 바뀌었죠. 예. 좀 그들 차원에서 그들 수준에서 약간 젊은 사람이 왔어요. 예, 똘똘한? 약간 똘똘한 약간 젊은 사람이 왔어요. 약간 경기 능력이 있는 네. 그 전까지는 경기 능력이 없잖아요. 완전히 사회인 야구 이제 은퇴 선수들이 있었다면은 네. 이번에는 사회인 야구에 이제 현역 선수들이 왔는데 약간 경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분들이 이 홍장원이라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이제 탄핵하는 거예요. 막 깎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면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그 메모의 신빙성에 관한 것들을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메모를 작성할 때 그래서 성실하게 작성한 것이냐라는 것의 취지. 그래서 이 메모를 작성할 때 총 몇 명이었느냐, 18명이었느냐, 14명이었느냐, 13명이었느냐 등등에 꼬치꼬치 캐묻는 거. 그래서 이거를 쟁점화를 시켜요, 윤석열 측에서.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정영식은 이 쟁점화된 사안에 대해서 쟁점화된 사안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이 성실하게 물어본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첫째, 본인이 어쨌든 윤석열로부터 임명받은 재판관으로서 그리고 헌법재판소 내에서 보수적인 어떤 그러한 쿼터를 갖고 있는 그러한 거를 대변하는 재판관으로서 이쪽에서 윤석열 쪽에서 제기한 쟁점이니까 그것을 성실히 다뤄야겠다라는 진심을 갖고 있거나 두 번째, 그게 아니면 최근에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공격을 하니 그러면 윤석열 쪽에서 제기한 쟁점도 어쨌든 뭔가 다룬다는 것을 쇼잉하기 위해서는 뭐 내가 나서야 된다. 뭐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뭐 하는 것이든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쟁점이지만 그렇지. 윤석열 측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는 그 쟁점을 여러 번 물어본 게 아닐까. 그렇게 저는 좀 뭐 법적 지식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영 반접사령관이 직접 적어놓은 클립 같은 게 있더만요. 그래가지고 이제 체포를 뭐 14명인지 16명인지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홍장원이 받아 적은 것도 일치하잖아요. 14명, 16명 이렇게 일치 딱 하기 때문에 그게 증거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정영식 재판관이나 다른 헌법재판관들이 오해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게 정영식 재판관이 일종의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 전에 마은혁 후보자를 바로 평일을 한 다음에 니들 변론 한 번 더 들어올게라고 하면서 또 연기를 했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일환이 아닌가. 그러니까 좀 밟아가면서 모든 절차나 맞아요. 네. 모든 과정을 밟아가면서 맞아요. 그래 니들 말 다 들어줬지, 니들 원하는 질문 다 해줬지, 나 이렇게 꼬치꼬치 했어. 물론 속으로는 야 이미 끝났다, 말은 안 되지만 니들 말 별로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판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섣부른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줘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다.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법원에서 싶어요. 재판을 할 때 네. 재판장이 이상하게 갑자기 나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이거는 무조건 패소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재판장 원래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상대 변호사들은 서로 주장이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구 말이 맞는지를 재판장에게 이해를 시켜가지고 재판장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게 하는 게 재판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재판장도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A라는 변호사가 하고 있으면 별로 신경 안 쓰고, A라는 변호사가 말도 안 되는 주장하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라고 난리를 치면 무시해버려요, 원래는. 예.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그렇게 가다 보면 이 시끄러운 변호사들이 편파적이네. 재판장이 우리 말 한 개도 안 들어주고 제 말만 들어준다. 쟤랑 무슨 학교 동창이라더니 그런가 보다. 막 쟤랑 들어 누워 막. 쟤랑 와이프가 뭐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투서를 해요. 그렇지. 거기에 이제 그 평가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요. 맞아. 그리고 또 공개 재판인데 판사가 앉아 있는데 거기서 막 변호사들이 판사하고 막 싸워요, 공개적으로. 그럼 뒤에 앉아 있는 이 방청객들이 저 판사는 편견 덩어리인가 봐. 저 변호사가 저기까지 열심히 얘기하는데 왜 안 들어줘? 막 이래요. 그렇지. 그러면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상황에서 이 A 변호사가 한 말을 기각시켜 버리게 되면 항소하면서 이제 그 욕을 막 써놓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그 판사들이 보기에는 뻔히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도 그 나중에 가서는 자기가 엄청 나쁜 사람인 게 기록으로 쭈르륵 남는 게 되는 거예요. 실제 맞는지 안 맞는지 보면. 그래서 그럴 때 판사들이 두 가지 대처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일단 그 A 변호사는 호통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기자들이 이제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니까 그렇지. 기자들이 거기다 대고 호통치는 재판장. 뭐 편파적인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안 하고 사실은 절차를 매우 잘 지켰고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어떡하냐, 내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 이러면서 결론을 내려주게 되면 훨씬 더 그게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막 나한테 난리치는 사람 아니면은 너무 잘해준 사람,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나왔을 때 맞아요. 내가 조금 찜찜하면은 나는 나한테 너무 잘해준 사람을 오히려 안 믿어버리는데, 윤석열 대통령 재판 같은 경우도 원래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었었고 하도 어거지를 부리니까 신경을 안 쓰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자꾸 그 사람들을 뭐 알바를 쓰는지 뭘 쓰는지 자꾸 동원하면서 바깥에서 자꾸 왜 이상한 걸 올리고, 게시글도 한두 건 올라오던 거 막 10,000글 20,000글 올리고 사람들을 막 그 음해하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이걸 그런 식으로 똑같이 강대강으로 대처하다 보면은 봐라 판사 잡바라고 연결되더니 우리 말 듣지도 않고 자기 맘대로 하고 결국 우리 거 기각하더라. 이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더 명분상에서 나중에 그들의 명분을 살려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런 전략이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원하는 거를 그냥 다 들어주는, 일단은 들어줘보고 그럼 여기까지 합시다. 근데 이제 시간상 당신 말은 여기 한 20개 중에 12개 들어줬으니 그만합시다. 이렇게 하면 좀 말이 좀 적어지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짜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근데 저는 그 일종의 물증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꼬치꼬치 묻지 않았나 싶어요. 나머지는 진술이잖아요. 그렇지. 진술인데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개헌 국무회의에 배석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의 정확한 지시를 받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계엄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수사에도 잘 협조를 안 해요, 지금. 근데 국정원장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국정원장한테 직접 체포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홍장원 1차장한테, 이인재한테 지시를 했어요, 오히려 대통령이. 근데 홍장원의 얘기를 입증해 줄 사람은 여인영이에요. 근데 여인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야. 그러면 제일 핵심적인 물증이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건 메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홍장원의 일관된 내용들이 메모에도 같이 적혀줘야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홍장원의 내용을 보면은 크게 두 갈래예요. 싹 잡아들여? 그럼 그 체포와 관계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정원은 대공사건이 지금 형식적으로는 없어. 근데 국정원한테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너 대공사권 줄 테니까 지금 여인형 그러니까 방첩사를 도와서 지원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싹 잡아들이라고 하는 게 국정원이 싹 잡아들이라는 성격보다는 방첩사를 도와가지고 잡아들여라고 하는 쪽에 좀 더 그 방점이 찍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정밀하게 네. 말하자면 그러니까 정혁 씨 재판관이 볼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원이라는 표현을 앞서서 세웠다고 하면은 오히려 일관성이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원이라고 하면은 지원을 해서 지금 여인형한테 물었더니 여인형이 거기 체포 명단이라고 하는 걸 16명이든 14명이든 불러줬어. 그걸 받아 적은 거야. 그러면 성격이 일관성이 있잖아요. 근데 체포라고 하면은 국정원이 직접 체포할 수가 없는 건데 그걸 앞세웠다고 하면은 진술의 신빙성이 증언의 신빙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 말은 맞죠. 정영식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물어본 거는 맞는데, 근데 이제 그 상황이 있잖아요. 홍장원이 그렇게 진술을 하잖아요. 아니 그 밖에서 막 적고 있다가 하도 황당해서 밖에서 적고 있다가 요거를 적고 나중에는 너무 이게 이상하니까 적지를 않았다. 적지를 않은 다음에 자기가 적었던 거를 다시 복기를 해보면서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비서관한테 보좌진한테 야, 그거 다시 한번 적어봐라 라고 해서 또 적은 거야. 그러니까 메모가 지금 2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2개가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복기를 해보고 이게 너무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흘린 채로 적다 보니 이게 잘 안 보이니까 보좌진이 정서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보좌진한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바로 기억을 복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 사람의 진술을 들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네. 그러면서 체포와 지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네 라고 충분히 이제 납득 가능한 수준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정영식이 이렇게 꼬치꼬치 캐물었다고 해서 그게 홍장원의 진술이랄지 그다음에 여인형과 똑같은 클립이 있는 홍장원의 메모 또는 홍장원 보좌관의 메모를 뭐 완전히 기각해버리는 증거로서 이거는 말이 안 돼라고 기각할 수 있는 수준은 결코 아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요. 네. 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홍장원이 증언에 대해서 상대방이 지금 물그늘어지고 있어요. 그렇지. 홍장원이라고 하는 메신저를 공격하면서 메신저 맞습니다. 너는 민주당 사람들하고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렇게 안 말하다 갑자기 민주당이랑 엮인 다음에 말이 바뀌었다. 무슨 돈 받았지 이런 이야기도 네 하더라고. 말은 못 믿어 이렇게 네. 나오니까 재판장이 네 말은 못 믿어라고 하는 그 말을 못 믿게 만들려고 그 말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렇지. 재판장이 일부러 거기에다가 이 증거 능력, 증명력을 부여해주고 있어요. 맞아. 자기가 네. 질문을 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홍장원이 예전에 했던 증언들은 이 재판정에서 한 증언하고는 또 좀 결이 다르거든요. 이 그 가치도 다르고 그러니까 검찰이나 특히 검찰이나 경찰에서 진술한 것은 그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를 동의하지 않으면 또 다시 법원에 불러가지고 또 하고 그래가지고 증거 능력을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다른 재판에서 증언한 거는 선서하고서 증언을 한 거기 때문에 이쪽 재판부에서 증언한 거하고 효과가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 다른 재판에서 나온 증언은 이쪽 재판에서 명확하게 증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유죄로. 그렇지. 그렇다면 이 탄핵 심판에서 오히려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도와준다는 게 뭐 정말 둘이 무슨 짬짬이가 아니라 그 구멍 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또 상대방이 나중에 지적할 만한 것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오히려 재판장이 하나씩 콕콕콕콕 찍어줘가지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 사람의 말은 이 뜻인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보니까 이런 증언이 있지,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지, 이거 하나씩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홍장원의 증거력이 없다 그러면서 버리려고 하는 상대방의 그런 전략을 여기서 딱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홍장원 차장의 증언을 탄핵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맞아요. 왜냐하면 예를 탄핵할 수 들어서 없습니다. 예. 윤석열 측 법률 대리인단 쪽에서 홍장원 전 차장의 전화 통화 기록을 다 달라고 그랬죠.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보해 달라고 재판부에다 얘기를 했고 그걸 이제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민주당하고 뭐 한동훈 대표하고 통화한 기록이 있었나요? 있었다고 하면 당장 문제 삼았을 걸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3을 만한 거는 돈 받았지, 너 비리 있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밖에 없고, 그럼 통화 내역을 보니까 대통령하고 통화한 게 명확하게 나와. 근데 대통령하고 통화했을 때 다른 사람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하더라도 홍장원 차장은 일관성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해.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하고 자기가 통화하면서 메모한 거 메모 기록이 있어. 왼손이라서 자기가 휘갈려 쓴 거 다시 정사하라고 해서 보좌관한테 다시 정서를 시켰어. 이게 다 일관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증명해줄 목격자도 있는 거잖아요. 그 보좌관이 얘기해주면은 내가 그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관성이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지금 예. 물증이나 증언까지 전부 다. 근데 그거를 탄핵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거지. 예. 완벽하게 다 조작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건데 지금 계엄을 선포한 그 와중에 황당하게도 윤 대통령은 간첩 잡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홍장원 차장도. 그러니까 그런 황당한 얘기가 들어갈 틈이 사실상 없다고 하는 게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그렇습니다. 맞는 거예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